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 살펴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워낙 전쟁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 다 힘든 그런 구간이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보셨나요? 완전 뭐 급등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결국은 급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좀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쫙 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러다가 개장하고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습을 했다는 속보가 막 뜨더니 갑자기 미국 증시 폭락을 합니다. 사실 속보 뜨기 전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속보가 났어요. 그리고 뭐 텔아비브 영상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이스라엘 이제 뭐 방공망에서 이제 미사일 막 터지고 이런 거 보이고 그러더니 이란에 또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또 해서 뭐 그런 소식들이 이 오늘 새벽에 이제 외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상승을 한 상태에서 고점 대비로 보면은 뭐 많이 빠졌습니다. 한 3% 이상씩 빠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전쟁이 확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란만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전쟁이 뭐 곧바로 정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겠구나. 또는 지금 이제 뭐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아랍권은 종교로 뭉쳐져 있는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좀 불안하고 여기에 이제 수니파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이 뭉쳐져 있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게 친미, 뭐 반미 이렇게 나뉘었다면 트럼프 이후에는 지금 그런 것 같지도 않잖아요. 무조건 실리.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네타냐후 완전 어떻게 보면은 보수, 극우 뭐 이런 쪽의 대표자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좀 결이 다르고 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이것저것 그 좀 다른 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합니다. 저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 전쟁 뭐 광이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요새 하여튼 좀 뭐 외신들 읽어보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칼럼들 이렇게 보면은 네타냐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전쟁 이후가 될 텐데 일단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선물지수 1.3% 정도 더 추가로 하락했고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반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더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빠지지 않는다면, 뭐 확전이 된다든가, 뭐 여러 뭐 세계 대전으로 번진다든가,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는데 중간에 어디 잘못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나라가 피해를 입고 참전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가능한 그 범주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쟁이 이제 치닫게 되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왜냐? 최근 한 2주 동안 바짝 그 비중은 잔뜩 줄여놨죠. 어제 물론 약간 손실을 더 입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저의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것의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뭐 손실 입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 계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더 갖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고 제가 팔자고 말씀드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어제 지나고 오늘로 봤을 때는 매우 잘 팔았습니다. 매우. 예. 수익도 크게 챙겼고요. 잃지 않았고요. 뭐 일석몇조였습니다. 여기에 현금 그대로 갖고 있죠. 월요일 날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 고민에 또 빠지죠. 이젠 못 팔아 뭐 이러면서 비자발적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막 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예.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당장 월요일부터 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상황에서는 그 종목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기회고요. 월요일 날 고민되시는 분들 더 비중 줄여도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동의 전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의 뭐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현금은 무기거든요. 이제 기회를 살릴 무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전쟁이 안정되고 종목이 하나둘씩 싼 가격대에 고개를 내밀어 줄 때 하나씩 낚아채는 거죠. 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기회를 뭐 몇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수 살펴봐야 되고 뭐 국제 정세 살펴보는 게 우선이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또 매도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매도는 다 파니까 매도는 뭐 필요 없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지금 사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애들이. 근데 이제 지난주는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평균치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특히 초반, 특히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을 합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는지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 예, 그거를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만들어서 평일에 시간이 돼야 뭘 해볼 텐데 이럴 때 휴일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을 싸진 상태에서 잡아들이고 있을까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판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2,968억 원. 또 누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카카오 1,528억 원. 그 다음에 HMM,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한화오션, 삼성생명,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머티, 카카오페이,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순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순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그죠? 뭐 많이 오른 순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부터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딱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뭘 샀을까? 어제 SK 하이닉스 움직임 아주 좋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4,915억 원어치를 담았고요. 삼성전자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LS,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순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반도체와 조선인데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껴 있는데 그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거나 이미 확실하게 실적 수주 물량으로 실적이 공고해지고 있는 조선, 그다음에 바닥을 탈출해서 경기 흐름 따라 실적이 2025년 하반기, 2026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의 이번 주 수급에는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완전히 그 금요일 하루의 영향이 뭐 5일 중에 하루였을 뿐이지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4,214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차, 한국전력, 현대로템, 한화, 두산,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순으로 기관이 팔았습니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이 팔았다면 기관은 현대 로템을 많이 팔았죠.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외국인과 결을 달리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매도했다는 거, 그런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 자, 반면에 한화오션 2,101억 원. 오랜만에 한화오션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 뒷받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이제 뭐 레버리지 종목들을 지난주에 샀지만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아니라 다 합산을 한 결과인 거지, 금요일 날 샀다고 뭐 또는 뭐 특정 어떤 날에 샀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한전기술, 삼성물산, 한화시스템, HMM, 삼성생명, 신성통상, 한국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증권 순으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뭐 방산도 좀 들어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런데 한 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업종을 꾸준히 뭐 어떻게 샀다 팔았다 이걸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 뭐 821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뭐 인터넷 탑10, 중공업, 뭐 이런 ETF들 팔았고, 종목으로는 KB금융 두 번째로 팔았고요. HD 현대미포, 대한항공, 두산, 하나금융지주, 농심, LS 순으로 많이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 이제 사실은 금융 투자가 이런 뭐 전쟁 이슈라든가 금리 이슈라든가 해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연기금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723억 원어치 샀고요.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전기술, 삼성물산, 한화오션, HMM, LG CNS, 카카오뱅크, 현대모비스, 한국금융지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평소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연기금이 길게 내다보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힌트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380억 원어치 팔았고요. 한화오션,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LG CNS, LIG 넥스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자동차와 조선을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는 반도체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개인들 매수 우위에 있는 걸로 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샀습니다. 3,108억 원어치. 그동안에 오를 때 못 사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전자, 대한항공, 삼성 SDI, 농심, 아모레퍼시픽, LG전자, HMM 순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 지금 매수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 잘 가다가 정말 거침없이 잘 가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탁 쏟아져 나온 순간 그때부터 매수가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기 시작했네요. 그죠? 예.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377억 원. 두 번째가 신성 델타테크, ABL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루닛, 로보티즈, 태성, 필옵틱스, 넥슨 게임즈, 재룡전기, 한택, 하이젠 R&M 순으로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바이오와 로봇입니다. 딱 보면 바이오와 로봇 두 업종이 딱 보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요? 바이오인데 알테오젠입니다. 845억 원. 그 다음이 실리콘2, HPSP, 휴젤, HK이노엔, 스튜디오 드래곤, 파마리서치, 애니플러스, JYP 엔터테인먼트, SAMG 엔터, 3G 엔터, 그리고 HLB, SM, 아난티, 솔트룩스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오랜만에 담았고 휴젤, HK, 이노엔, 파마리서치 정도를 계속 담았는데 파마리서치 금요일날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 전체로 보면 아직도 매수 우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말 많이 샀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1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좀 더 빠질까? 좀 궁금해집니다. 전쟁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 네. 자, 기관 볼까요? 기관은 실리콘2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711억 원어치 팔았고, GC 지놈, 링크 솔루션, 주성 엔지니어링, SM, 나우로보틱스, 서진 시스템, 로키드 헬스케어, JYP 엔터테인먼트, 펩트론, 테크윙, 디어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지난주는 로봇을 좀 팔았고 엔터도 좀 던졌고 바이오는 조금 엇갈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로봇이랑 엔터랑 바이오 정도인 것 같은데 알테오젠 바이오는 사실은 펩트론 말고는 바이오가 보이지는 않네요. 반도체가 몇 종목 있고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어요. 기관은 329억 원. 그러니까 매도한 물량에 비해서 매수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바이오를 전체 한 주 전체로 보면 샀는데 금요일에는 기관도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이게 금요일 전쟁 이슈 터졌던 금요일과 한 주 전체로 볼 때 좀 다르다는 거 감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ABL 바이오, 그 다음이 파마리서치,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필옵틱스, CJENM, 태성, 휴젤, BHI, TCK, HK이노엔, 현대힘스, SNS텍, 성광밴드 순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바이오 쪽이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32억 원. 연기금은 파마리서치를 많이 사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좀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실리콘2 두 번째,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비엠, HK 이노엔, 루닛, YG 엔터테인먼트, 펩트론, 고영, 테크윙, 주성 엔지니어링, 메디톡스, 대주전자재료, 올릭스 순이었습니다. 야, 지난주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외국인 기관들 사이에서 이제 좀 매도와 매수가 좀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연기금도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75억 원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고요. ABL 바이오, CJENM, 한글과 컴퓨터, HPSP, 휴젤, VT, 코미코, 심텍, 미코, BHI, D&D 파마텍, SAMG 엔터, ISC 이걸 3G 엔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SAMG 엔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ISC까지 그러면 결국 뭐 반도체와 바이오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정도를
또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개인들 알테오젠 역시 제일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1,090억 원어치 팔았고요. 파마리서치, 휴젤, HK이노엔, HPSP, 우리기술투자, BHI,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아난티, SAMG엔터, ST팜, 동성화인텍, 젠백스 순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역시 뭐 바이오의 반도체와 그다음에 엔터주 관련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GC지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링크솔루션, 신성 델타테크, 펩트론, 실리콘2, 주성 엔지니어링, 로보티즈, 루닛, D&D 파마텍, 테크윙, 나우로보틱스, 로킷 헬스케어, 삼천당 제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종목들은 뭐 역시나 뭐 신규 상장주들도 있고 또 펩트론 같은 종목이 이제 또 뭐 바이오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또 바이오만 막 많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는 상당히 그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좀 그 섞여 있다. 어떤 특징 뭐 바이오 정도를 빼고 약간의 일부 로봇과 반도체 정도가 있는데 로봇 몇 종목이 보이네요. 로봇, 바이오, 그리고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월화수목과 사실 금요일에 이 엇갈린 수급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 이거 따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 주 전체 그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바로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죠. 금요일 날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도 매수 우위일 정도로 월화수목에 많이 모았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제 미국 증시가 뭐 급등 급락을 반복한 끝에 이제 급락 마감했고 선물 지수는 추가로 더 1.몇%씩 더 빠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가 이대로라면 일단 오늘 개장했으면 좀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말 이 버퍼링 존을 지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초반에 약간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아마 뭐 유엔도 껴들 거고 미국도 중재를 할 거고 주변국들 상황도 이제 전달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월요일 아침까지 이제 우리 개장하기 전까지 나오게 될 텐데 잘 귀 쫑긋 세우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